반갑습니다. 네, 팍스경제TV 주식 박프로입니다. 성공투자의 아침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전략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이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박프로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초보가 주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좀 더 이롭고 수익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지를 한번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할 때 들어야 될지 말아야 할 것. 주식을 하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게 되면은 매수했던 종목이 잘못된 거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꾸 매매가 부러질 때가 있어요. 나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방향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거 없는 소식에 대한 부분. 요즘에 기사들을 보면요, 근거 없는 소식, 기사가 올라와지더라도 기사가 사라지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 그 기사를 먼저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고요. 주식 투자를 정말 오래 했어요. 뭐 20년, 뭐 30년. 나이가 경력도 오래됐다고 하는데 한 종목으로, 자, 삼성전자를 10년 동안 보유해서 10년 동안 쭉 가지고 있다고 수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10년 동안 잘 선택해서 가지고 있어서 잘 보존돼서 나는 경우이지, 다른 종목으로 이 종목을 대입했다 그러면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에 대한 변동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주식시장은 경험과 이슈와 트렌드를 잘 읽어 나가야 포지션과 내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계좌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응할 수 있겠죠. 자, 타인의 말을 듣고 매수하게 되고 그 종목을 방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타인에 대한 종목을 듣고서 이 종목이 정말 M&A 이슈도 있고 투자 협약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어요. 있지만서도 이 시장에서 시세가 발생되지 않으면 기도매매만 되는 겁니다. 종목을 방치된다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한 시세가 상방이 아닌 하방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또한 매매 전략이 옳지 않다는 뜻이죠. 자, 우리 시장은 언제나 상한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보면 상한가가 10종목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자, 10종목이 이 상한가가 나와 있다는 것은 시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슈와 테마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 동안 보면 상한가가 나오지 않는 날을 따져보면 열흘 채 안 됩니다. 열흘 채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있기 때문이죠. 자, 하루에 상한가가 한 종목이라도 나왔다면 그 해당에 대한 파트에 이슈가 있다는 뜻으로 보고 시장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대한 부분이 왜 올라갔는지도 이슈를 체크해야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탐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시 주식시장은 분위기와 이슈가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는지 상승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하락률에 대한 부분을 누차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란톡방 주식 박프로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진행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주식 매수할 때 요건들이 있겠죠. 내가 왜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당연한 목적은 수익 관점입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주식을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기간 단위를 보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거예요. 기간. 자, 기간은 세 분류로 나눠 볼게요. 단기, 스윙, 중장기, 기간적인 면인데요. 단기는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일에 샀는데 수익 구간이 5분 안에, 짧게는 30분 안에, 1시간 안에 당일 내로 단기적인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 있고요. 자, 스윙은 오늘 사서 내일을 매도해도 스윙이지만 길게는 2주 안에, 한 달 안에, 기간적으로 한 달 이내를 수익이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장기 내용인데요. 중장기는 대개 1개월 단위 기준 또는 길게는 1년, 2년, 3년 중장기로 나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단기, 스윙, 중장기 세 가지 분류로 나눠봤지만 모두 다 수익이면 사실상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에 따른 수익이나 급등에 따른 수익 다 기간을 두고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주식을 매수 진입 요건은 단기를 좀 더 밀접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단기에서는 우리가 초단타로 들어가죠. 근데 초단타에 대한 부분은 계좌가 이롭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자, 계좌가 이롭지 않다? 단편적으로 이롭지 않다라고 칭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계좌의 종목이 진입하면서 수익 구간이 바로 발생되면 단기 접근이 맞는 겁니다. 다만 변동폭이 크다는 이유예요.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면서 단기를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단타는 하루에 한 종목 진입, 최대는 3개만 진입을 해서 선택과 집중, 오전 매매, 오후 매매 나누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전업 투자의 목적이 가장 큰 거고요. 직장인들은 시세 변동폭이 큼에 따라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집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상승폭에 대한 상승에서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못하게 된다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손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성향이면 단기에 대한 부분을 좋아한다고 하면 성격이 급하신 분이죠. 네, 성격이 급하다면 시세가 변동폭이 크고 그 시세 안에서 수익을 날려고 더 노력을 하는 부분이 큰 거죠. 개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성격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관점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자, 또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느긋하면 중장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매수해서 또 추가적으로 2, 3일 있다가 또 다시 매수하고 그러면 성향에 따라서 느긋하게 아니면 성격이 급하게 투자 성향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자금 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자금 규모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는 많음의 적당한 매수 포지션인 거죠. 적당한 금액이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리스크입니다. 단기 다음은 스윙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기보다도 좀 느긋할 수 있어요. 스윙은 어떻게 보냐? 상승의 핵심 구간으로 추세로 매수를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추세를 보면서 매수를 상승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는 거죠. 당일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하는 것도 스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더 지났기 때문에 다음날 시세에 따른 매수 차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시세를 보는 흐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에 대한 맥점을 따라서 가고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서 매수 포지션 가격을 보면서 다음날 변동폭을 확인하는 거죠. 상승에 대한 구간을 체크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투자에 대한 매매법에 따라서 단기, 스윙, 장기를 분류를 하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장기 들어갈게요. 중장기는 개월수가 1개월 이상 연 단위로 진행됩니다.
자, 3개월 이내면 중기로 보시면 되고요. 3개월 이상이면 장기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장기로 본다고 하면은 이 기간이 최대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의 기대폭이 더 커지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배가가 누적 수익률이 더 목표 가중치는 100%가 넘어야 중장기에 대한 메리트가 더 크겠죠. 방향성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는 심리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매매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투자의 선택은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이 흐름이 변동폭이 있으므로 이 변동폭 구간에서 저가 부분에 더 추가 매수, 내가 목표치에 대한 계좌의 포트폴리오에 얼마만큼에 대한 부분을 이 종목을 매수 진행할 건지 비중 조절을 잘해야겠죠. 자, 단기, 중기, 장기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지지만 수익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떠한 기간에도 수익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종목에서는 수익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부분부터 먼저 접근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자, 시장을 먼저 이해하고 다음 가격을 보자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가격이냐? 시장이냐? 시장을 알아야 나의 위치를 알고 그 종목에 대한 가격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가격이 전일 종가에 어떻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다음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며 다시 종가의 가격 변동폭이 종가를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서 다음 날에 변동폭이 확대되는지 하방으로 확대되는지 상방으로 확대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일에 대한 가격 변동폭, 다음 날에 어떠한 이슈가 이어질지를 보고 해당 종목의 가격을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매수가 진입이 되면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될 거는 손절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보자. 내가 감안할 수 있는 손절에 대한 포지션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매수가 진입되면 손절가를 확인하자. 자, 주식을 보시면 매수를 되게 쉽게 합니다. 왜 쉽게 하냐? 매수한 다음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매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정보를 찾아보고 그 정보가 맞는지, 해당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기대감을 더 찾게 됩니다. 자, 기대감을 찾게 되면서 다음에 고민을 하죠. 얼마만큼 오를지, 손절가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매수는 오히려 매도보다 더 어렵게 신중해야 되고요. 자, 매수를 한 다음에 더 어려운 거는 매도를 어디다 할지,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하고 나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수 포지션은 되게 중요한 관건인데요. 변동폭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미 매수 진입할 때 매도를 어느 구간에 매도할지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식 초보일 때는 우리가 어떠냐라고 이제 보신다고 하면, 자, 분할 매수, 저가 매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구간에서 단위 시간 내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다고 하면 기간 내에 물량을 쌓아야겠죠. 단기로 보신다고 하면 저가에 대한 흐름으로 최대의 상승폭을 이루어내야겠죠. 그러면 분할적으로 매수는 저가 매수, 한호가로도 낮은 매수로 진행하는 게 더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폭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익 차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락이 두렵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에 대한 부분은 공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락에 대한 부분은 손실에 대한 공포이겠죠. 끌고 가지 못할 종목이라고 하면 이 종목 구간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는 게 리스크를 더 줄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잃기 때문에 절반 매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보인다면 다시 절반 매도한 물량을 다시 종목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와 신용입니다.
자, 미수와 신용은 증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쓰는 만큼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도구를 매번 쓰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는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1,000만 원 기준으로 미수 쓴다고 하면 2,000만 원까지, 신용도 쓰면 추가 2.5배까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맥스로 5,000만 원까지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원금이 1,000만 원인데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이라면 변동폭은 5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만 수익은 5배의 효과, 반대로 손실도 5배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도구를 매번 도전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회는 있어요. 정확한 매수 타점, 매수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는 미수 신용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미수에 대한 그리고 신용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하면서 비율적으로 조절해야 되겠죠. 초보인 구간은 미수와 신용을 진행하는 것은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벌어지는 매도. 가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이 벌어진다는 뜻은 가격이 변동폭이 커지는 거겠죠. 이 가격이 벌어지는 것은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하락에 대한 부분도, 하락에 대한 부분은 손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익절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공포 구간이 심리적으로 이제 되어지는데요. 상승도 얼마만큼에 대한 상승이 될지 모르니까는 공포 구간인 거고, 하락도 추가적인 어떠한 하락이 될지 몰라서 공포가 이루어지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물량을 덜어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볼 때 트렌드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트렌드는 주식에서 어떠한 의견이라면 자, 거래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마에 대한 부분이 큰 거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그냥 용어로 본다고 하시면 뭐 방향, 경향, 동향, 추세, 유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떠한 트렌드, 어떠한 테마,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종목이 변동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매수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A라는 종목을 내가 10,000원에 사고 싶었어요. 근데 만 원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11,000원을 도달했다가 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9,000원까지 내려왔으면 내가 생각했던 10,000원 미만의 가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가격을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란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캔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캔들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양봉 캔들하고 음봉 캔들입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생겨지면 캔들이 고가, 종가, 시가, 저가를 이루어지면서 양봉의 캔들을 이루어지고요. 음봉 캔들은 고가, 시가, 종가, 저가를 이루면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거는 이 종가가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요. 음봉하고 양봉하고 차이점은 시가가 반대로 구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가가 낮게 시작돼서 당일 종가가 높게 시작되면 양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양봉을 시작해서 다음날에 추가적인 양봉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음봉이 내려졌지만 다음날에 시세가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색깔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관점을 본다고 하시면 상승은 상승을 부르면서 기대감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음봉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량이 더 커지는 바람에 물량이 차익 물량이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봉이 나왔을 수 있어요. 양봉하고 음봉은 더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양봉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내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양봉을 보이고 다음 날에 음봉을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음봉을 보이지만 다음 날에 갭으로 더 추가적인 더 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캔들을 보실 때 장일 종가, 시가, 고가가 어디인지 가장 기본적인 캔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캔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일 시세가 종가 기준으로 얼마 가격에 맞춰 마감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종가가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뭐 골든크로스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21평이 깨졌으면 뭐 61평이 깨졌으면 이런 부분이 교합이 되는 부분이 종가입니다. 자, 이평선은 종가 기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탈했는지 종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매에 대한 성과를 좀 분석하면서 5월 시장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4월 시장에서 지금 아래와 같이 보이는 화면에 같이 저희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자, 주식 파프로를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요. 이와 같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5월 달에도 4월과 같은 시장에 대한 변동폭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월 진입을 하면서 매매했던 종목은 크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SM, 그 다음에 한국줄철관, LG 헬로비전, 휴스틸, 한국맨널티, 대한제당, 휴림로봇, JC케미칼, DSR 제강 몇몇의 종목을 진행했었고요. 수익은 마디마디별로 매수 차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좀 안내해도 갈게요. 매매 복귀예요. 이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4월에 어떠한 수익률이 있었는지 어떤 종목이 흘러갔는지 좀 조합하면서 5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후편에 좀 나와 있으니까 초반에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4월 초반에 매매했던 종목은 SM입니다. 자, SM이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 SM엔터 주총을 앞두고 주가가 눈치 보기 이수만이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주총에서 감사 선임 안건으로 두고 최대 주주인 이수만과 자사운용사와의 표결 대결이 있었는데요. 표결 대결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일에 시세가 보여졌어요. 자, 시세가 보여졌다는 거는 그날 때 이슈가 그만큼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자, 조금 보시면 4월 30일 구간에서 상당 구간의 매수대가 들어왔었죠. 거래량이 하단에서 최근 들어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이었고, 매수 진입 구간은 6만원대였습니다. 6만원대. 매수 차익 구간은 8만원 구간으로 진행되었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끝났어요. 당일 매수로 끝난 이유는 이 종목이 성장성을 보고 진행한 게 아니고 당일의 매수로, 시세로 진행된 거죠. SM. 크게 보지는 않은 종목이고요. 단기간으로 주가당 10,000원 정도에 대한 수익, 한 10% 정도? 10%권 내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주철관. 앞서 말씀 종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국주철관. 주철관의 내용은 관광업체인 거고, 그 다음에 엠프란이 화장품 제조업체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주철관이 이슈가 된 부분은 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감이 좀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한국주철관은요. 자, 한국주철관 매수가는 10,000원 이하였습니다. 자, 10,000원 이하면 어디냐? 4월 6일 구간인 거죠. 4월 6일 구간인데 왜 10,000원 이전 가격이냐? 자, 10,000원 이전의 가격은 한 호가당 변동폭이 다르게 됩니다. 10,000원 이상에서는 50원씩이지만 10,000원 이하에서는 10원씩 변동폭이 있어지죠. 그러면 10,000원 이상에서 가격이 넘어가는 퍼센트 비율을 좀 보면서 진행하는 건데요. 금액적인 부분은 작았어요. 어떻게 보면 목표 수익률을 좀 작게 보는 거죠. 시장이 좋지 않았고 당일에 3% 내지 5% 정도를 흐름을 보면서 가격을 10,000원 이하에 진입했던 부분이 매수에 대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프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LG 헬로비전. 자, LG 헬로비전이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었어요. 알뜰폰으로 이제 기본 매출을 진행하고 있었 업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에 대한 이슈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그 사업까지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이제 도달한 내용인데요. 이 도달한 이유는 기본적인 헬로비전 기본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 전기차까지도 운영하는 부분을 LG 헬로비전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이슈로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상한가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었는데 오전에 상한가가 깊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자, LG 헬로비전 근데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구간도 괜찮습니다. 헬로비전은 저희가 상한가를 들어가서 매수 진행가 아니고 고점 대비 변동폭을 이용한 부분인 거고요. 상한가를 간 이후에 변동폭이 있음으로써 단일 예고가 들어갔어요. 단일 예고가 들어간 다음에 지금 가격 조정을 일어난 상태인 거고, 저희는 4월 14일 날 매수로 들어가서 금액적으로는 퍼센테이지로는 크지 않지만 한 7% 정도 매도 차익을 하고 가격 조정을 이제 보여지고 있는 흐름의 형태에 있는데요. 자, 지금은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저는 지금 다시 매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전기차 사업에 대한 이슈가 지금 단발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 LG U+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 LG 헬로비전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가격 메리트, 지금 6,000원대 구간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LG 헬로비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휴스틸입니다. 철강에 대한 이슈로 되게 이슈가 돼서 철강 업종들이 변동폭이 되게 컸었죠. 자, 휴스틸에 대한 이슈는 LNG에 대한 부분이에요. LNG에 대한 판로가 있으므로 LNG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강간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어디에서? 유럽에서. 국내 포함한. 자, 우리나라의 이 철강에 대한 이슈가 커진 게 LNG로 대한 포섭입니다. 스틸 관련주가 관광업체하고. 그러면 종목을 들여다보면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느 구간에서 상승할 수 있는 범위. 자, 휴스틸은 저희가 4월 19일 날 종가에 매수했어요.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10% 구간. 단기적 관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 매매를 좋아합니다.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시세 차익을 하는 거예요.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10% 구간이면 매도를 해야겠죠. 제가 목표했던 금액은 10%를 정해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주려고 지금 우상향에 대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맥널티는요, 변동폭이 큰 이유가 이슈가 그날 기사에 보면 편의점의 커피값이 오르고 있다. 주가도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커피의 원두에 대한 원두의 공급 부족으로 커피값이 급등에 대한 이슈가 커진 거예요. 자, 원두가 왜 그러면 다시 상승이 되는 거냐? 자, 최근 들어서 이 브라질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두값이 크게 상승된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맥널티라는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이 한국 맥널티는 생두와 로스팅을 거쳐 이제 원두하고 이제 인스턴트 음료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홈페이지 회사 소개를 보시면요, 국내 원두 커피 시장 1위입니다. 커피 업계 최초 코스닥을 상장한 업체예요. 요즘에 보시면 홈쇼핑에서도 커피에 대한 판매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커피에 대한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면 늘었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이 시세가 붙어 있는 거는 저가에 대한 커피값도 오른다. 그 오름에 대한 시장에 어떤 종목이 같이 맞물려 가는지 국내에서는 한국 맥널티라고 볼 수 있었어요. 자, 한국 맥널티 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시세를 제가 높은 구간에서 샀습니다. 어떤 구간이냐? 4월 21일 구간이죠. 요 구간 때 사서 3일 걸렸어요. 3일에 전일 상승하기 전날에는 시간에 5%를 올라서 다음날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급등 가격 구간에는 15%, 저희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15%에 대한 부분을 차익을 해서 나왔는데, 자, 내용 보시면 한국 맥널티는
당일 그냥 시세의 관점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 구간 7,000원에서 이제 올라왔던 구간이 높았기 때문에 당일에 패턴으로 시세 구간만 한마디 구간만 차익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대한제당도 급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죠. 자, 옥수수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 전쟁에 대한 이슈로 전 세계의 옥수수 수출량이 20%가 되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수급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자, 9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면 국내에서는 어떠한 종목이 이슈가 될까? 대한제당도 상한가를 흐름이 진행되었고요. 자, 대한제당에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대한제당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지분에 대한 이슈도 같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제당 매수는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날 진입을 해서 다음 월요일이죠. 20%, 그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 16%. 이 3일 만에 상승을 이루어지면서 단일가 거래가 진행되었어요. 단일가 거래가 진행되기 전에 시세만 보고 나왔는데 제가 진입했던 4,000원 초반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 대비해서는 지금은 더 레벨업 되는 상황인 거고, 자, 4월 22일 날 매수해서 다음날 시세, 그 다음날 시세 다 매도 차익을 진행되었어요. 단기간에 급등으로 인한 이유로 단일가로 이제 진행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이슈가 되는 바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형태였어요. 근데 변동폭이 큰 구간으로서 저는 관망을 하자라고 대한제당은 마무리 일단락 지었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쿠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휴린 로봇입니다. 자, 휴린 로봇. 오늘도 강력한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휴린 로봇이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휴린 로봇은 어떻게 보면 하단에 1,000원 밑에 구간에서 올라온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를 보시면 3,000원권 이상에서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왜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휴린 로봇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정책 기대에 대한 상승. 자, 상승에 대한 이유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 IT 월드쇼에 대한 부분이 이 테트라를 선보였었고, 나라에서 차기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수혜가 어디로 몰리냐? 휴린 로봇으로 이슈가 집중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누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자, 휴린 로봇은 로봇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방산과도 연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데요. 휴린 로봇 매수 진입일자 4월 25일 날입니다. 4월 25일 날 종가에 들어갔어요. 전일에 대한 변동폭이 주가가 9%를 시작해서 고점 대비 25%를 찍고, 근데 종가는 11% 마감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양봉이 보여줬어요. 자, 월요일 날 저는 25일 날 월요일 날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가는 4%에서 시작됐지만 고가는 7% 마감. 저는 전일 음봉이 다음날 음봉을 양봉으로 덮어서 방향은 상승으로 이제 본 거죠. 자,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본 거는 이슈는 정부에 대한 로봇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죽지 않았다. 개연성이 남아있다. 수급은 그럼 어디로? 휴린 로봇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매수 접근을 진입한 거죠. 다음날 상한가 부분에 매도를 했어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5월 달에도 이슈가 더 진행되고 있고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슈는 아직 끊이지 않을 거예요. 자, 휴린 로봇 체크하고 다음 종목 진행할게요. JH케미칼. 이슈가 됐던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금지. JH케미칼이 상승에 대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금지 때문입니다. 자, 이 소재를 보면은 저는 봤던 거는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JH케미칼의 가장 영향력이 크겠죠. 상한가를 간 이후에 대한 시세폭을 이제 본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 변동폭이 되게 커요. 자, 변동폭이 크지만 변동폭이 큰 구간, 그 다음에 이슈, 테마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JC케미칼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4월 27일 구간입니다. 자, 변동폭이 크지만 변동폭이 큰 구간에서도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4월 시장 좋지 않았어요. 이슈가 명확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JC케미칼을 매수를 진입합니다. 4월 27일 날 매수 진입을 하고 다음날 매도 진행. 시세에 대한 부분은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지만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매도 차익 진행을 하였어요. 변동폭은 저희가 매수 차익 구간에서는 15% 구간에서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지금 다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단 구간에 대한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일에 매수 대한 부분만 정리하고 수익 차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시장에 대한 종목을 좀 복귀해 봤습니다. 저희 5월 시장에도 수익을 다시 진행해야겠죠. 어떠한 전략으로 진행할 건지 저희 노란톡에 오시면 주식박프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참여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수익, 그 다음에 좋은 투자의 방향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 이슈와 키워드예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무가 진행되면서 또 반도체에 대한 언급을 다시 진행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반도체에 대한 부분 510조 투입,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가 세계 1위로 강국에 대한 목표를 지금 다시 또 재차 언급을 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세제 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 그 다음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50%까지 보조금 지원.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좀 지루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왜 말씀드리냐? 리스크를 조금 더 감안을 하지만 사실 종목에 대해서 부분은 우리 삼성전자만한 게 없겠죠? 근데 이슈가 지난달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 개미만 속탄 게 아닌가? 자, 1월 달에 삼성전자는 8만원 구간대였습니다. 8만원. 자, 지금 6만 5천원, 7만원 구간 밴드 이내예요. 제가 왜 삼성전자를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을 길게 보고, 중장기를 본다고 하시면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삼성전자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보고 지금 시점으로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 있다. 국민주로 보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 가격에 있을 수 없다는 부분으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려요. 가격은 임직원보다 싸게 사면 됩니다. 임직원에 대한 매수가가요, 7만원대. 또 임직원분들이 제일 최저가가 67,400원입니다. 67,400원 평균가가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가장 낮은 주가에 자사주 매입하신 분이 67,700원입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거죠. 67,700원보다 낮게 사면 내 주식은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매수가보다 더 낮은 평단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7만원 이하 넘어가기 전에 삼성전자를 포섭을 하자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자, 64,500원을 기점으로 다시 양봉을 세웠어요. 너무 지루했죠. 1월, 2월, 3월, 4월 4개월이에요. 지금 캔들로 보시면 거의 한 80캔들이 다 하방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루한 캔들을 벗어나고 저가 매수가 진행되는 이유가요,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어떠한 가격? 저는 임직원보다 낮게 사는 가격을 더 원해요. 지금도 임직원 가격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67,500원. 자, 언제 매수를 중단해야 되냐? 7만원이 넘어가면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는 저가에 매수해서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69,000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품어간다, 모아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주식박프로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되는 거죠. 이 경제적인 효과도 23조 원, 공사 기간은 10년 정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 효과도 10만 명에 대한 부분, 공항이 생기면서 도로, 철도, 병원, 추가적으로 이제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더 생길 거고요. 또 그 이면에는 생태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착륙에 대한 그 측풍에 따른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덕도의 이 신공항이요, 왜 이러한 이슈가 진행되느냐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 고용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고 보고, 건설 경기가 일어나는 붐이 이 13조가 어느 업체하고 일어나는지, 어느 업체가 일어나면서 매출이 기업에 대한 효과가 되게 크겠죠. 관점은 그겁니다. 자, 공항은 신설되는 부분으로 방향은 짚어졌어요. 인천공항도 진행되면서 생태계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인천공항 지금 아시아의 허브로 잘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자, 가덕도에 대한 신공항 10년에 대한 기간이 있지만서도 그 기간 내에 국내 내수 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좀 면밀히 좀 볼게요. 최근 들어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슈가 된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종목들은 원하이텍,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거푸집 관련된 이슈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덕도 인근에 위치한 업체가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조금 추려보면요, 영화금속, 성광밴드, 삼보산업, 한국주철강, 리너공업, 동방성기, 태광, 한국선제, 부산산업이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지금 요 왼편에 이제 보는 종목들은 부산에 이제 위치한 업체들입니다. 이 부산에 있는 업체들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좀 추려놓은 상태인 거고요. 이 종목들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슈를 해서 어떠한 수급이 보여지는지, 저 노란톡에 오시면 이 내용들 같이 한번 하면서 제가 선정해 드릴게요. 저도 관심을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종목 리스트를 정리를 한 상태에서 시기와 수급을 보면서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다듬어진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들이 부산에 위치한, 그 다음에 부산에 위치함에 있어 가덕도 신공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자, 노란톡에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이 주식 100% 검색하시면 노란톡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 이슈입니다. 네, 종목 알아보기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그 4월에 매매했던 종목을 5월에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LG 헬로비전인데요. 자, LG 헬로비전, 자, 국내에 대기업 LG가 전기차 충전의 사업에 진출하는 이슈가 가장 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의 독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어떤 회사가? LG전자가, 대기업이,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주변으로 본다고 하시면 LG 헬로비전을 검색하면 알뜰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알뜰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매출을 해주는 회사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맞춰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도, 그리고 인터넷 가입자도 2000년서부터 연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인터넷 가입자들이 좀 더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자, 디즈니 플러스가 도입됨으로써 이 리모컨 안에 디즈니 플러스 버튼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더 가깝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제반 시설은 이렇습니다. 지금 핸드폰 사업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가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매출이 이 LG 헬로비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G 헬로비전을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이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충전 보급 사업자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데, 충전기 설치부터 유지 관리,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LG에서. 자, LG가 하면 잘하죠. 가전도 잘하고, 결국엔 전기차도 잘하고, 미디어 콘텐츠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소폭 증가, 그 다음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인터넷, 그 다음에 통신망으로 대한 매출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가는 거고요. LG 헬로비전을 보신다고 하면 전기차 사업에 대한 충전에 대한 사업의 다각화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작년에 최고점이 9,940원이었어요. 근데 고점 대비 35% 하락입니다. 지금 가격 구간은 6,430원이에요. 저는 6,500원 밑에 구간이라고 하면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상승 탄력이 지난달에 상한가도 흐름이 나와 있고, 추가적인 가격적인 기간적인 부분이 지금 흐름이 이제 가격 조정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가에 5,000원, 그 다음에 상단부 7,000원 중반대에 이제 가격을 이제 찍고, 이제 거의 허리라인까지 왔습니다. 허리라인 가격 구간 6,500원. 목표가 1차 목표가는 7,500원 구간, 2차 목표가는 9,000원 제시드리면서 목표가 구간까지도 시세의 흐름을 한번 확인한다고 하면 이 LG 헬로비전은 통신망으로 지난 이슈보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슈가 더 가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LG 헬로비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팍스용재TV 주식 박프로였습니다. 저희가 4월을 기점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변화되고 있고요. 자, 4월 힘든 장인데 5월에 대한 변수도 있습니다. 자, FOMC에 대한 이 변칙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종목도 변동폭이 있는 구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하는데요. 4월장도 수익으로 마감했지만, 자, 5월장도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진행해야 될지 저희 노란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종목 고민 같이 하시고요. 종목 진입에 대한 이슈도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와 같이 한번 투자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하단에 보시고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에 대한 부분 같이 응원하고 화이팅 하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